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아맥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함께 WTI가 무려 4.86%나 하락하면서 원유주들은 다시 큰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하락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왜 이러한 현상이 더더욱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번주 금요일날 주가가 크게 하락함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제 매수 내역과 그에 대한 이유 등을 공개드리면서 저평가받고 있는 원유 기업들을 중심으로 대응을 해나갔는데요. 혹시라도 저희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장기 투자를 해나가고 싶으시다면은 언제든지 이 링크를 통해서 조인하신 뒤 커뮤니티에 남겨져 있는 멤버십 전용글을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많은 투자들의 심리 상태는 Fear and Greed 인덱스가 24를 보여줄 정도로 매우 겁에 질려있는 상태입니다. 8월 초 때만 해도 뉴트럴을 가리키고 있었고, 저는 8월달을 시작으로 다들 방심하는 동안에 이제 8월달과 9월달의 월급을 비축해낸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다시 Fear and Greed 인덱스가 24를 가리키게 되었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천천히 또 분할 매수를 추가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S&P 500은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제가 분할 매수를 하고자 하는 섹터는 원유 섹터이고, 그러고자 하는 이유는 S&P 500과는 별개인 WTI 지표를 따르는 원유 기업들의 아웃룩이 너무나도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은 바로 S&P 500을 이루고 있는 분야 중에서 에너지와 기술주의 비중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잘 보시면은 기술주와 원유주의 비중 차이는 항상 서로 반대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00년도 닷컴 버블이 찾아오기 이전에 기술주들이 흥하면서 기술주들의 시가총액이 커진 동안에 원유주들의 시가총액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2012년을 시작으로 해서 중국이 전 세계 공장을 자처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디플레이셔너리 이펙트가 퍼지게 되었고, 저금리 환경이 고착화되면서 기술주들은 날아감과 동시에 원유 기업들은 너무나도 오랜 기간에 걸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은 중국에서 빠져나가고 있고, 중국은 2012년 대비 많은 성장을 이룬 탓에 같은 성장률을 보여주지 않고 있으며, 이제 디플레이션 대신에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원유 기업들의 비중은 점점 커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플레이션이 심했던 1970년도에서 1980년까지의 원유 기업들의 비중이 얼마나 컸는지는 과거 지표가 이렇게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역사적인 추이를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은 1815년부터 2021년까지 원자재의 사이클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2022년에 걸쳐서 원자재의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잊고 현재 적응해버린 나머지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과 함께 서플라이 체인에서의 비용은 더 저렴해졌고 효율적이었다면은 최근 전쟁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수출된 양상과 함께 디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10년의 흐름을 본다면은 지금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이전 인플레이션이 한창 만연했던 1940년 그리고 1970년대를 보면은 원자재 가격은 매우 높았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많이 오른 것도 아닌 정상적인 추이라고까지 생각이 됩니다. 그것 외에도 원유 가격이 꾸준히 고유가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다양합니다. 참고로 고유가에 대한 기준은 $60 정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원유 기업들의 break-even price는 $35 정도로 사실 유가가 $60 이상만 유지해줘도 원유 기업들은 2배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비록 WTI 유가가 고점 대비해서 34% 정도 하락해주어 2분기만큼 엄청난 실적을 보여주긴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프리캐시 플로우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Department of Energy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략 비축률을 풀고 있는 상태인데 2022년 10월까지만 방출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미 굉장히 많은 양의 SPR을 방출하여 SPR이 너무나도 부족한 상태에 다다랐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더 이상 무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제 겨울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폭발적인 수요가 예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2년 2분기와 3분기까지는 전 세계가 하루에 98밀리언에서 99밀리언 배럴 수요로 잡았지만 2022년 4분기는 겨울이 찾아옴과 동시에 102밀리언 배럴이 하루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봄과 여름이 찾아오면서 102밀리언 배럴에서 100일 그리고 100일로 약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여전히 2022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잡히고 있고요. 2023년 3분기와 4분기에 또 겨울이 도래함에 따라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겨울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유럽은 천연가스를 이렇게 거의 수입하지 못하게 되자
천연가스 대신에 원유를 공격적으로 수입하고 있는 양상이고, 실제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수입량 대비해서 2022년의 수입량이 엄청나게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는지라 그와 동시에 아시아에서는 반대로 원유를 빼앗긴 탓에 상대적으로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겨울 수요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과거 역사적으로 원유의 수입량은 모두 겨울이 찾아옴에 따라서 폭발적으로 높아진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요는 그런데 공급 쪽은 어떨까요? 이것은 오펙 국가들이 제시받은 목표 대비해서 생산량을 보여주는 그림으로 2011년을 시작으로 계속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한 채 생산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1년은 그나마 그렇다고 치더라도 2022년에는 목표치로부터 생산량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펙 국가들이 일부러 고유가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생산을 덜하는 거 아니라고 하실까봐 생산 현황을 보여주는 데이터 또한 들고 왔는데요. 보시면 생산량은 2011년 3월달을 시작으로 해서 100%가 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풀 캐파로 리그가 가동화되어 원유를 뽑아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더 땅을 파서 원유를 뽑아내면 되는 거 아니냐는 질문이 따라올 수 있겠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2014년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진행된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서 원유 기업들은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접어들었고, 그로 인해 2014년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원유에 대한 투자를 2014년 대비해서 65%나 줄였기 때문입니다. 유럽과 미국은 친환경 정책을 늦추기는커녕 계속해서 진행시키고 있는 상태인지라 기업들은 투자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주들을 대상으로 수익 환원을 할 것이고, 설사 투자를 한다고 해도 인프라가 다시 만들어지는 데까지는 적어도 3년이라는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높은 수요를 만족시켜주기 위해 공급량을 늘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 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양상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럼 밸류에이션은 어떨까요? S&P 500의 에너지 밸류에이션을 보시면은 forward PE 멀티플은 8.7로 전혀 높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PEG 레이쇼는 게다가 이렇게 0.4인지라 1 아래이며 성장률 대비해서 에너지 섹터가 여전히 얼마나 저평가임을 보여준다고 알 수 있죠. 에너지 섹터의 forward PE 멀티플이 8.7인 동안 다른 섹터들은 어떨까요? S&P 500의 PE 멀티플은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5.5로 1999년부터 2012년까지 평균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너무나 고평가였던지라 폭락을 했지만 이제 겨우 평균 수준에 도달한 것이죠. 2008년도 때가 바로 서프라임 모기지가 있었던 2008년대 PE 멀티플이 8 정도는 됐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 현재 S&P 500의 PE 멀티플은 얼마나 고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S&P 400 미드캡은 어떨까요? S&P 400 미드캡의 PE 멀티플은 11.2로 적어도 S&P 500보다는 상대적으로 저평가 위치하고 있고요. S&P 600 스몰캡은 10.8로 이것 또한 S&P 500 대비해서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S&P 600의 지금 현재 위치는 과거 2008년대 멀티플과 코로나 때 멀티플과 비슷한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평가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러한 S&P 600 스몰캡보다 지금 저평가를 받고 있는 섹터는 에너지로, 에너지 섹터가 지금 얼마나 저평가를 받고 있는지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에너지 섹터에 대해서 팔로우업 분석을 드렸습니다. 에너지 섹터가 워낙 저평가인 만큼 다음 주 월요일 날에도 에너지 섹터 중에서도 특히나 성장률 대비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 위주로 매수를 할 생각이고요. 매수 기업과 매수에 대한 이유 등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텔레그램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즐거운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later.